안녕하세요. NC입니다. 어제 오늘은 다른 이유에서 에코 프로가 시장을 휘어잡는 그런 하루가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아침에 일찍 매매하는 영상을 찍어 드렸었는데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요한 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 같고요. 오늘 하락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어제 이 양봉의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매수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었고, 그나마 매수한다고 한다면 이 양봉의 저점이겠죠. 저점을 이탈하면 당연히 손절이고, 오늘 양봉이 나올 거를 일단 기대를 계속 했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종가가 99만 2천 원. 그러니까 오전에 30분이 끝났을 때 99만 2천 원이 종가였고요. 그 다음 봉의 저가는 99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 밑으로까지 다시 내려오지는 않았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쭉 위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뭐가 있냐면 양봉의 저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마이너스 약 6%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6%를 손절을 각오하고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나머지는 수익인 셈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왜 이 자리, 지금 선을 많이 그어놨죠? 이 자리가 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피보나치를 긋게 되면 여기에서 이 금액대와 이 금액대가 마주하게 되는 금액대가 되고 다른 선들도 되게 중요한 선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제 그런데 오후에 선이 닿았는데 이때는 왜 안 되냐?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락할 수 있는 여기 절반 위치까지 내려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는 그런 위치이었고요. 어제부터는 3일선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후에 매수하는 것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지금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선 이렇게 복구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이게 있습니다. 저는 종목들을 가지고 상한가 매매를 위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종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다양하게 많아서 일부 종목들은 제가 생각한 그 타점에 조금 왔다가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매수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거나 아니면 하기에는 조금 제가 세워놓은 그런 기준에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종목들 중에도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서 그 종목들을 매매를 해보려고 한 적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의 종목들이 아니면 변수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종목들이 많이 바뀌긴 하는데 아무리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바뀌는 타이밍을 절대 알 수가 없고 거래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래대금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한 종목을 사게 되면 다른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일단 접어야 될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이왕이면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종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은 보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오늘 에코프로랑 그리고 다른 종목들로 한번 그 관점을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매매를 했었는 게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완전하게 지금 100% 좋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뭐 제가 아직은 좀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나중에 정말 잘 될 것을 생각을 하고 우선은 제가 맞다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에코프로를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여기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이 종목을 사느냐 아니면 다른 종목 어제 보였던 종목들 중에 가장 대장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금양이었습니다. 이 종목들을 대장이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반대가는 폭이 가장 강했기 때문입니다. 금양이 가장 강했고 그 다음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니면 포스코 DX 정도 이 종목들이 가장 강했어요. 네, 이 종목들이 반등하는 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 라고 했을 때 똑같이 하락을 했잖아요? 똑같이 하락을 했는데 금양을 매수할까? 아니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할까? 할 때 제 기준을 먼저 설정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봉의 모습이었고요. 일봉의 모습에서 조금 아쉬웠던 종목들, 에코프로도 좀 아쉽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가장 돈을 많이 들였어야 됐구나 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를 했고요. 매매를 진행을 했고 마지막에 여기에 매도를 한 것까지 해서 오늘 매수 매매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금양 종목도 당연히 매매를 했고요. 에코프로 종목은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근데 에코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금양이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든 어쨌든 이 종목들에 대해서 돈을 넣는 순간 에코프로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에코프로가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올 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까지 올라오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여기서 사는 순간 아무리 에코프로가 많이 올라와서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매도를 하고 나서 갈아타지 않는 이상, 그쵸? 여기서 다시 여기로 이쪽으로 갈아타지 않는 이상 만약에 갈아타지 않았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여기서 수익을 내고 있을 때 에코프로는 쥐고 있을 그런 수량이 아예 없어진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떠한 종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무조건 다른 종목에 살 수 있는 다른 종목, 뭐 만약에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종목 상승할 것 같은데 라고 지켜보는 종목들을 살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돈을 더 잘 쓰는 그런 연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에코프로는 지금 3일선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3일선을 회복시켜 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강하게 상승을 했고 강하게 눌렸고 그거를 바로 되돌려 버렸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여기에서 다시 3일선을 이제 밟고 일어서는 양봉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관찰을 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요. 예를 들어 금양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퓨처엠도 있죠. 포스코 DX도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요. 잠시만요. 포스코 스틸리온 아니면 포스코 엔텍 네, 포스코 퓨처엠 이런 나머지 다른 종목들을 대신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만 3일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대장은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2차전지 쪽에 가장 대장은 LS 네트워크스가 되겠는데요. LS 네트워크스를 매매하실 때 이거는 하나 팁입니다. 뭐냐면 상한가가 지금 3번 나왔는데 이 표시가 경고 주의에 관련된 표시입니다. 경고가 2번 들어가는 날에도 상한가를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는 이미 마음을 먹은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LS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이미 100종목에 해당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증거금률이 100%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고가 되든 말든 상관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S 네트워크스가 일단 경고가 들어가는 날 상한가를 마무리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마치 천억 거래 대금이 있는 종목처럼 매매를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좋은 종목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거래 대금, 매입 대금이 굉장히 작죠. 네.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에도 반등할 수 있는 폭이 당연히 지금 주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요.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는 3일선을 여기서 한번 올라탔죠. 다음 주 월요일날 여기에 어떠한 봉을 그리는지 이거를 꼭 지켜봐야 되고 그 모양에 따라서 여기에서 급등하는 위치로 다시 한번 더 반등을 한번 하는 되돌리는 파동이 한번 나오는 그런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여기를 돌아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밑으로 빠지는 그런 모양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방향성이 나올 예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갑자기 크게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한 번에 쭉 죽는 경우는 없다. 반드시 여기서 되돌리는 그런 모습이 한 번은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을 예를 들어 한일사료라고 할 수가 있겠고, 강하게 들어 올렸지? 이게 1차 파동이 있고 나서 강하게 들어 올렸습니다. 계속 죽죠. 여기서 더 한번 들어 올리는 척 하다가 계속 한번 죽었지만 결국엔 이 정도까지 파동을 한번 나오고 다시 한번 지그재그 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밑으로 빠지는 형태가 이어집니다. 시장을 한번 쥐어잡았었고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던 종목이에요. 그렇다면 동은하나택도 그런 모습을 예상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되게 중요한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3일선을 이 앞전에 이미 양봉 이후에 되돌렸고요. 오늘은 심지어 음봉 이후에 여기를 되돌려 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한미반도체가 조금은 아쉬울 수 있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2차전지가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좋은 위치까지 다시 한번 더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혹은 2차전지 쪽의 그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한미반도체도 여기서 더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라 올라가는 척하고 밑으로 빠지는 형태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매매만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상한가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할 거고요. 계속해서. 그리고 열심히 연습한 그런 방법에서 결국엔 수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수익을 완전히 과거에 제가 생각했던 그 흐름대로 제가 만족하는 매매만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새롭게 접근하는 방식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돈을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매매가 더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게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예탁평가 금액이 지금 1200만원 좀 안 되는데 1500이 넘어야만, 31일날 1500이 넘어야만 이거를 등급을 여기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LW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우선 다음 주 월요일날 돈을 넣어가지고 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또 돈이 되어서 다음 주 월요일날 ELW 그 예탁평가금에 1500이 넘어가게 되면 ELW 매매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먼저 일단 다음 주에 해보고, 만약에 또 안 되면 우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돈을 가지고 결국엔 불려서, 이거를 가지고 불려가지고 1500 이상을 만든 다음에 그때 ELW 매매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영상들을 남기면 ELW 공부하시는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트가 조금 여기 막 복잡하죠. 다른 것보다는 우선은 제가 지금 자막도 만들고 있지 않고 그냥 편집 없이 녹화를 남기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차트 모양도 제가 주로 매매하는 차트 위주로만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언제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제가 매매가 또 잘 되고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차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어떻게 매매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면서 매매 영상을 또 남긴다든지 그런 하는 방향으로 녹화를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